오늘 할 요리는 샤브샤브입니다. 여러분들은 샤브샤브 좋아하십니까? 저도 뭐 최애라고 할 정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음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평범한 게 아니라 유튜브 감성을 섞어가지고 조금 특별한 샤브샤브를 한번 준비해 볼 거예요. 지금 손질하고 있는 고기는 돼지 목심입니다. 샤브샤브용 고기는 기름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익힐 때 잘 안 익기도 하고 질겨지기도 하고 기름이 둥둥 떠서 국물도 느끼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기름을 제거하는 형태로 기본 손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할 고기는 소고기 채끝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고기를 왜 샤브샤브로 쓰냐라고 싶겠지만 좋은 고기는 구워 먹어도 데쳐 먹어도 삶아 먹어도 쪄 먹어도 맛있기 때문에 한번 고급진 소고기로 샤브샤브를 해보면 어떤 맛이 날까 궁금해가지고 스테이크용 고기를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기름 부위를 모두 다 제거해서 깔끔하게 살코기 부분만 남겨서 손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픈되는 샤브샤브 집들 중에 이렇게 고급 부위를 사용해가지고 샤브샤브 고기를 내는 곳이 많은데요. 목살과 채끝 스테이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긴 부분과 지방이 모두 제거가 되면은 모양을 잡아주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여러분들 왜 고급 레스토랑 가면 스테이크가 동그랗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소고기의 부위 중에서 그렇게 동그랗게 생긴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고기를 이렇게 말아주는 과정에서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완벽한 구체를 가진 스테이크,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녀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기를 모양을 다 잡았으면은 양끝을 소세지처럼 돌돌돌 묶어주시고 요대로 냉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샤브샤브용 고기는 냉동을 하고 나서 썰어야 훨씬 더 얇게 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손질하면서 나오게 되는 저 가장자리 부분을 다 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들도 다시 태어나게 해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태어나게 해주냐? 이 고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칠맛을 다 물에다가 담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육수라고 얘기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일단은 핏물을 모두 다 제거해줍니다. 구운 고기와는 달리 육수를 낼 때에는 가급적이면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진행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한 육수가 나오기 때문에 핏물을 한번 제거한 상태에서 고기를 토막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덩어리채로 육수를 내도 되지만 육수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작으면 작을수록 시간을 조금만 써도 모든 맛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잘게 자란 녀석들은 냄비로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압력솥을 쓰지만 그냥 냄비에 쓰셔도 됩니다. 압력솥은 일반 냄비보다 시간을 절반 정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정말 고기 맛만 나는 육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아주 간소한 재료들만 넣어주고 물만 넣어준 다음에 바로 우려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육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3시간 정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육수는 고기 육수만 만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산물 육수도 하나 만들 거예요. 해산물에서 나는 감칠맛과 육고기에서 나는 감칠맛이 합쳐지면은 감칠맛 상승 효과가 2배가 아니라 증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산물 육수의 기본인 다시마 육수를 한번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마의 양은 물량의 5%인데 오늘 물을 5kg을 썼기 때문에 다시마를 250g 정도 넣어줘야 다시마 맛이 확실하게 나는 진한 육수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온도입니다. 물의 온도가 80도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끓일 때 진액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국물도 탁해지고 점성이 생겨서 먹었을 때 끈끈한 느낌이 생기고 쓴맛이 생깁니다. 그래서 80도 미만을 유지하면서 30분 정도 끓여주시고요. 자, 이제 두 가지 육수가 전부 다 완성이 됐는데 상태를 한번 보고 섞어주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우선 이 육수가 잘 됐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육수용으로 집어넣었던 고기를 꺼내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육수라는 것은 고기에 있는 모든 감칠맛을 국물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고기가 썰어서 먹어봤을 때 맛이 있으면은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이 고기 안에 있는 맛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육수용으로 만든 고기는 잘라서 먹었을 때 굉장히 퍽퍽하고 맛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지금 딱 그런 상태고요. 체에 한번 걸러가지고 맑은 육수로 한번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방금 전에 만들었던 다시마 육수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요거는 색깔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한 양의 다시마를 썼기 때문에 거의 보리차 수준으로 진한 다시마 국물이 나오는데요. 끓이면서 했다면 훨씬 더 탁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호박색으로 영롱한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끓이지 않고 80도 정도 온도에서 맞춰가지고 가열을 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육수를 섞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느냐? 아닙니다. 육수에는 손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좋은데 바로 윗부분에 떠있는 저 기름과 불순물들을 제거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입에 너무 기름기가 많이 남아가지고 육수가 가지고 있는 담백한 맛을 느낄 수가 없게 되거든요. 샤브샤브는 아무래도 느끼한 국물을 떠먹는 것보다 그 맑은 국물에서 나오는 감칠맛이 좋아가지고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기와 불순물을 모두 다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다가 조금의 치트키를 더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샤브샤브 집에서 기본 육수 외에도 좀 더 감칠맛을 내주기 위해 집어넣는 녀석이 있는데 바로 이 혼다시라는 녀석입니다. 가다랭어 포 맛이 나게 한 조미료인데 이걸 넣어주면 약간 시강의 그 감칠맛이 확 올라오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위해 가지고 조미료도 살짝 넣었습니다. 물론 싫으신 분들은 그냥 맛소금 정도만 뿌려가지고 간을 해주셔도 굉장히 깔끔하고 담백한 육수가 나오니 여러분의 취향대로 한번 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장을 좋아하시면 간장을 풀으셔도 된다는 거. 하지만 저는 다른 방식으로 육수
육수를 여러 가지를 만들 겁니다. 그냥 간장이나 소금을 푸는 게 아니라 육수의 색깔과 형태를 다 바꿔버릴 거예요. 첫 번째로 할 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샤브샤브용 육수, 버섯 육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셉이라는 재료를 쓸 건데 다른 말로는 포르친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거의 송이버섯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아주 고급 버섯 중에 하나인데요. 이 포르치니를 말린 녀석을 육수에다가 넣어가지고 아주 진한 버섯 향기가 우러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끔만 끓여주시면 되는데 한 10분 정도만 끓여주셔도 보시다시피 육수 색깔이 굉장히 진해집니다. 두 번째로 변형할 거는 토마토 육수를 만들 겁니다. 샤브샤브를 먹다 보면 의외로 고기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국물이 조금 느끼해지잖아요. 그 부분을 이 토마토의 산미가 확실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통조림 토마토를 적당히 볶아가지고 신맛을 살짝 날려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기본 육수를 넣어가지고 살짝만 끓여주신 다음에 체에 걸러주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빛깔을 가지고 있는 토마토 육수가 짜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변형을 넣어보도록 하죠. 이미 두 가지를 제가 좋아하는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카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마지막으로는 카레 육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신료 같은 경우는 바로 갈아서 쓰시면 향이 5-6배 정도 더 좋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가루를 기본 베이스 육수에다가 집어넣고 한 10분 정도 끓여내시면 이렇게 노란색의 누가 봐도 카레 육수 같은 색깔의 육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만들었죠. 버섯 육수, 토마토 육수, 카레 육수입니다. 육수별로 전부 다 다른 형태의 마무리 음식이 등장을 하니까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육수가 완성이 됐으니 이제 고기도 완성을 시켜야겠죠. 고기 절단기를 따로 구입을 해왔습니다. 칼날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고기가 얇게 썰리게 되는데요. 요거는 3mm로 잘랐습니다. 굉장히 두껍네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샤브샤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얇은데 2mm로 잘라도 얇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mm 정도로 줄였습니다. 근데 너무 얇다 보니까 고기가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1.3mm에서 1.5mm 정도로 바꿨더니까 깔끔하게 나오는 장면이고요. 실제로 매장에서 파는 녀석들도 1.3에서 1.5 정도로 잘려가지고 나오는 녀석이라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채끝 등심 샤브샤브용 고기고요. 저희가 돼지고기 목살도 준비를 했었죠. 오히려 이 돼지고기 목살이 굉장히 추천드리는 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절단면을 보시면은 좀 전에 썰었던 채끝보다 훨씬 더 고급져 보여요. 특히나 주변에 정육점이 있다면 목살을 1.3mm 정도로 잘라달라고 하시면은 이런 고기들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기가 전부 다 완성이 됐으니까 조리라는 법을 알아야겠죠. 보통 육수를 끓이시면서 채소를 먼저 넣어서 채소의 맛을 육수에 훨씬 더 담뿍 담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라는 방식으로 가시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채소들을 넣어준 다음에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소스. 보통 이렇게 참깨 드레싱이란 거를 마트에서 파는데 요거를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조금 더 개운한 걸 원하신다면 폰즈라고 해가지고 초간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폰즈나 유자간장, 초간장 이런 것들을 사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드리는 고명이 있습니다. 요 참깨 소스에는 파를 써주시면은 느끼함이 훨씬 더 줄어들고요. 이 초간장 같은 경우에는 다진 청양고추나 다진 고추 그리고 마늘 다진 거를 넣어주시면 훨씬 더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보통 샤브샤브를 먹을 때는 이렇게 2-3장 정도를 겹친 다음에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해서 고기를 익히는 방식을 택하잖아요. 뭐 이게 귀찮으신 분은 그냥 던져놓기도 하지만 사실 샤브샤브는 이렇게 건져가지고 딱 익었을 때 바로 먹어야 야들야들하고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가 안에 오랫동안 들어가 있으면은 퍽퍽 깨지고 많이 못 먹거든요. 바글바글 끓는 육수에다가 5번, 6번 정도만 살짝 담그신 다음에 드시면 훨씬 더 야들야들하고 담백한 맛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이렇게 샤브샤브를 다 드시면은 여기에다가 후식을 만들어 드시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많이 드시는 게 바로 죽 같은 녀석인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버섯죽을 준비해 봤습니다. 즉석밥을 넣어준 다음에 집어넣을 거는 트러플 파테라고 하는 녀석인데 트러플을 기름과 함께 갈아가지고 넣은 통조림 같은 녀석입니다. 여기에다가 생크림을 살짝 넣어주고 잘 섞어주시면 죽이 나오는데요. 모양과 색은 좀 그래 보여도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 트러플 향이 아주 넘치기 때문에 트러플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추천해드릴 만한 그런 후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배보다 배꼽이 더 비쌀 정도로 트러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 트러플 페이스트 없이 육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즉석밥만 넣어서 대충 섞어주셔도 좋은 죽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토마토 육수가 남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마토 파스타죠.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방문했던 매장에서도 토마토 익힌 거를 통째로 넣고 토마토 소스를 만드셔서 파스타를 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짧은 면인 펜네를 가져와가지고 국물 많은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안 먹어봐도 알 것 같은 맛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힘을 주고 싶은 카레 육수 베이스입니다. 조금 특별한 요리를 준비할 건데요. 고명을 몇 개 더 넣어주고 우동면을 풀어가지고 카레 우동 같은 걸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셰프의 킥으로 코코넛 밀크나 크림 같은 걸 넣어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한 가지 만들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께 정말 강추해드리는 음식입니다. 생크림과 스프 가루를 섞는데 이게 바로 그 보노 스프라는 녀석입니다. 뭐 광고하는 건 아니고 이 맛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그 토끼땡에서 나오는 크림 카레 우동이랑 너무 비슷한 맛이 나가지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끓여준 다음에 생크림을 짜주는 기계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농도를 맞춘 감자 생크림입니다. 위에다가 쭉쭉 뿌려주는 것이죠. 외식업계를 강타했던 크림 카레 우동의 승우아빠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적당히 섞어가지고 드셔주시면은 카레의 진한 스파이스와 감자 크림의 부드럽고 짭짤한 맛이 섞여가지고 정말 좋은 맛이 납니다. 물론 제가 한 건 거의 없고 이 제품이 거의 다 한 거니까 크림 카레 우동이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하시면 좋다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맛있고 재밌는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